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HRD 실무 특강, 어드민, 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항목과 양식은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계획 시 고려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교육장 비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적인 교육시설과 기자재 사용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재 중에선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숙박과 식음료, 야외시설 사용료는 운동장이라든지 액티비티 시설 같은 경우 사용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교육하는 강사님에 대해서 강사료 처우에 대한 부분 말씀하셔야 될 거고, 교육 중에서 어떤 진단 활동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약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으로 하는 경우는 라이센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강사님들 중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교육하는 경우는 교통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수학에 대한 부분이 직접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교부제를 업체에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조자료, 도서 구입비.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보통 승진자 교육이라든지 신입사원 교육할 때 교육과 관련된 도서를 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서 구입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도구, 음료, 간식 등 확인하실 필요 있고요. 교육 담당자 운영비 당연히 회사에서 지원해 주겠죠. 배차 같은 경우는 교육생 버스나 혹은 버스가 없는 경우, 좀 연수원이 먼 경우 교통비를 지원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평소보다 먼 곳을 가는데 내가 이것을 지원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님이 하는 교육도 있을 수 있지만 저녁에 만찬을 한다거나 혹은 만찬 대신에 저녁만 먹고 레크레이션을 해봤는데 레크레이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교육이 연회나 이벤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기타 사항으로 교육 장소가 먼 곳, 네, 교통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먼 곳이나 액티비티 활동이 좀 있는 곳, 그런 경우는 보험비도 검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당 뭐 1박 2일짜리 교육 이런 것들은 보험비를 봤자 몇천 원 안 들어요. 나중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비도 검토하실 필요 있고요. 주말이나 야간에 교육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도 업무의 일환입니다.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과목이고 강사가 한 명이고 뭐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교육과 행사라든지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복잡성이 좀 있는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장 입구랑 교육 담당자 뒤편,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가는 간식대 주변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편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배용 전략상 중요한 교육이다 하는 경우는 외부 노출을 꺼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과정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과정명을 생략하시고 리더십 교육, 제품 교육, 아니면 가치관 교육 이런 식으로 과정명이 노출돼도 별 문제 없게 바꾼다거나 생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석부, 후기 출석부랑 고용보험 출석 QR코드 및 안내문 있는데 고용보험 출석률 QR코드 하게 되면 직원들이 QR코드만 찍으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거 저만 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임원분이라든지 교육 담당 임원분이라든지 대표님이 오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수기 출석부가 있어야 누구누구 왔고 어떻게 됩니다라는 것들을 한눈에 보여드리면서 이미 적어놓은 거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 출석부를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육 공지 사례입니다. 뭐 의거해서 교육한다, 참석해달라, 교육 목표와 운영 개요, 일반적인 내용들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의 학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네,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받을 학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여가 된다라는 걸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지, 네, 전사 공지문을 올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약간의 편집을 좀 했는데 다음 안내 메일입니다. 이 메일은 이미 한번 메일 보낸 건데 네,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교육 대상자들 수신, 팀장님들 참조해가지고 다음 주 어떤 교육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한 11년쯤에 리마인드 교육 보내주셨다고. 네, 무슨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위에 수신 교육 대상자 참조 팀장님들이에요. 그러면 교육 받으신 분들이 팀장님들한테 팀장님 혹시 메일 보셨나요? 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중간에 껴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참 편하겠죠. 메일을 보내실 때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무슨 교육에서 날짜, 장소를 딱 적어주면 이 메일을 안을 열어보지 않아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날짜에 여기 와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목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불참 사유 작성하는 방법이랑 QR코드 출석 방법 안내해가지고 밑에는 이제 고용보험 환급 가정을 하려면 이제 이런 것도 안내가 필요하니까 눈에 띄게, 왜냐면 이거는 미리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색깔을 달리해서 안내를 하면 됩니다. 교육 현장 운영 체크리스트 사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들었었던 이유가 제 머릿속에는 웬만큼 있지만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를 내렸을 때 누락하는 경우가 생기고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선 서로 체크하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두 명, 세 명이서 같이 일한다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중복이나 누락 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리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돼서 우리 회사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실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었던 교육 OT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정보는 좀 지웠고요. 당연히 보안상 지웠고, 시점도 좀 옛날 거로 했습니다. 배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 교육 배경으로 놓는 겁니다. 네. 우리 회사가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A로 갈 것이냐, B로 갈 것이냐. 우리는 A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 직급별 어떤 역할이 있을 거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리마인드를 통해서 실행력을 높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배워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부장 교육인데 부장 교육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 하에 사원, 주임, 대리과장, 차장은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부장은 어떤 교육을 했으니까 이 교육받은 내용들을 이 대상자들한테 실행을 해도 된다. 왜? 지금 부장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사원, 주임, 대리과장, 차장도 부장님이 이런 교육을 받고 아마 이러이러한 안 하던, 안 하던 활동들을 하실 거다. 좀 어색하더라도 응원해 주시라. 이런 얘기를 해놓을 거기 때문에 부장님들도 교육 받으신 내용들을 팀 내에서 꼭 실천해 보시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차장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이런 걸 할 텐데 이런 걸 기회를 주시라. 서포트를 좀 해줘라. 한번 해봐야 그게 자기게 되지. 교육만 듣는다고 해서 자기게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교육받은 대상자들이 교육받은 것을 실천할 때 그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걸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허들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이런 OT 할 때 설명을 합니다.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강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강사님이랑 협의한 거를 디테일하게 얘기해버리면 강사님들이 또 교육 현장을 보시면서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설명을 해버리면 그 설명 자체가 또 부담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으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과 주요한 사항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 이것과 이것에 대한 연결점을 다시 한번 살짝 잡아줘야 되는 정도면 됩니다. 강사 프로필을 놓고 왜 이 강사님을 선택하게 됐으며, 강사님이랑 협의했던 내용들, 기대하는 바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 운영 방안인데요. 보시면 실시간 비대면 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실시간 비대면 교육 종료 활동 이 부분은 보여드리기가 좀 뭐해서 안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교육 종료 후에 어떤 활동이 있다 안내에 대한 부분도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시점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교육 끝난 다음에 시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제도라든지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시절 앞으로 그런 질병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르죠. 네. 그리고 요즘엔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 사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내문 해가지고 교육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쭉 해놓고 필요한 사항도 적어놓고 줌에 대한 부분도 그때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줌에 대한 접속 안내문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줌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안내문을 만든다거나 아예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족들도 되게 어색하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와이프나 남편이 집에서 교육받는다고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밥은 먹어야 될 것 같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문에다가 붙여놔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칼라 프린터로 출력해서 교재에다가 껴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교재에다가 교재랑 안내문 그리고 다가박스 다가박스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교육용 다가박스 이렇게 팔아요. 5,000원, 뭐 6,000원에 계속 파는데 그거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방문에다 이게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직원들이 그 비대면 교육을 집에서 하는 데 있어서의 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집에서 교육이 돼?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좀 활용을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피드백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층 교육할 때, 그러니까 직급별 교육할 때는 시험은 거의 100% 보고요. 과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교육은 과제를 꼭 하라고 하고 꽉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100% 짧게라도 피드백을 드립니다. 제가 적은 글은 민망하니까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게 해보니까 피드백 내용 자체에 대한 것보다 신입사원들이 왔을 때 우리 회사에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교육 안내나 운영에 대한 부분,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역량 개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스스럼 없이 좀 물어보고 상의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습에 대한 부분이라서 오프라인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는데 네, 온라인 영상으로 뵙는 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교육 기법 및 협업 도용 촉진으로 챕터가 넘어가서 네, 교육 기법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